안녕하세요. 고다사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재생관, 재생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재생관, 재생살, 재생관 이거는 뭔가 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재생살 하면은 이 살자 때문에 되게 안 좋아 보이죠. 또 재생살이라는 거는 현관을 상대하는 거라서 좀 되게 무섭고 힘들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둘 다 좀 비슷한 맥락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재생 살됐을 때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와 그리고 재생살이 어떨 때 안 좋은지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재생관, 재생살의 공통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여자 사주에서 뭐 재생살이든 뭐 그게 재생관이든 있으면은 내조를 잘한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남편이 관이잖아요. 그래서 내조를 잘한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뭐 출세한다. 뭐 지위가 높아진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재성으로 관을 생해서 관이 이렇게 내 관이 명예 같은 것들인 거죠. 직급 이런 게 단계 단계 높아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거고 조금 분석해서 이제 재성의 역할, 관성의 역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관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가기 위한 사회적 목표죠. 그리고 재성이라는 거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강구하는 것이 재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랑 관성은 같이 있어야 이렇게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뭐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참모 같은 거죠. 조직의 참모, 똑똑한 참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모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성적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이 맞는데 재생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성적인 면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 선호도가 들어가거든. 내 호불호가 갈리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좀 올바랐으면 좋겠고 좀 도덕적인 관점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회사에서 보면은 뭐 회사 아니더라도 그 입안이 혀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딱 말 한마디 하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딱딱딱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모처럼 진짜. 그리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대신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들이 재생살, 재생관 이렇게 재관이 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회사나 뭐 조직이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조직이 안 돌아갈 정도로 일을 잘하고 그런 참모 역할을 잘하는 게 재생관, 재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재생관의 특징. 재생관은 정관, 정제 이렇게 세트예요. 뭐 편제가 될 수도 있는 약간 해석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관을 생하는 게 재생관. 그래서 재생관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내부 관리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생관, 정관의 특징은 뭐냐면 내부 관리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똘똘 잘 뭉쳐가지고 어, 열애되는 인원 없이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정관의 모토인 거죠. 그래서 회사나 조직에 목표가 주어지면은 재성의 능력을 어떻게든 트렌드를 파악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일감을 쭉 뽑아가지고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거죠. 잘 진행하고 이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게 재생관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성적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생관의 특징은 이성적이다. 상당히 이성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정관이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뭐 나를 제어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정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논리도 만드는 것도 정관이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서 무리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또 내 맡은 것만 하는 게 이제 정관의 특징이죠. 그래서 재생관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다, 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정도 키워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재생살의 특징.
못하는 재생살인데, 예. 재생살은 이제 편관, 편제가 짝이에요. 그리고 뭐 정제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편관을 생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살은 나보다, 개인보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확장성,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혼만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꿈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 뭐 멋진 세계로 가고 싶은 게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가면 더 좋을 거야. 또 이만큼 하면 더 좋을 거야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조금 더 이상적인 멋진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재생살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스스로 책찍질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정관은 나를 보호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나를 나를 극한다는 거는 스스로 책찍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했지? 자꾸 뭔가 채찍질하고 후회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러고 책임감도 많고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항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거죠. 성과도 내고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이렇게 깨끗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는 어떻게든 뭐 부조리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안전하면 되지 뭐 그게 정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관은 나는 됐고 나도 좋으면 좋지만은 우리 모두 다 잘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선비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인드가 있거든요. 좀 이기적이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 재생살되는 사람한테 이거 잘못됐잖아 그러면은 그거 아니라고 이제 또 해명을 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러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죠.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게 재생살인 거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재생살 같은 경우는 좀 확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업적이나 성공 그리고 뭐 돈 같은 것도 같이 좀 잘 따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인기도 많이 끌 수 있는 게 재생살이죠. 그래서 재생살 뭐 재생관도 그렇고 재생과 재생살 둘 다 이제 인기를 끄는 건데 재생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인기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요만큼 내 팬 말고 또 다른 팬들도 자꾸 내 팬으로 끌어오려고 그러는 게 이제 재생살인 거거든요. 딱 있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면은 재생살의 크기가 좀 더 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재생살운. 일단 재생살이든 재생관이든 경영하다, 뭐 승진하다,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다 좋은 뜻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도 좀 많아지는 거죠. 그중에서 재생관은 어쨌든 정관을 상대하는 거라서 내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만하고 뭐 굉장히 좋은 운인데 재생살 운이 이제 제일 문제예요. 현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로라든지 뭐 스트레스 과중 과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재생살 운입니다. 또 재생살을 감당하려면은 좀 신강해 줘야 돼요. 뭐 인성으로 신강하든 뭐 근으로 신강하든 좀 신강해 줘야 이제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신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혼자 안 되면은 이제 사람을 더 쓰든지 뭔가 집행을 하고 내 버티는 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당해서 성과를 좀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신약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감당 못할 일을 좀 버리기도 하고 그걸 떠맡기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 혼자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좀 도움 좀 청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중과로에서 번 것보다 병원비가 좀 더 나오기 쉽죠. 네, 그래서 재생살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재생살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근이든 비겁이든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뭐 간목일간인데 지지에 진토라든지 뭐 묘목이라든지 아니면 임목이라든지 임묘진이 있으면은 요거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은 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간의 근은 뭐 버티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뚝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게 없더라도 을목이라도 있어줘야 돼요. 아니면 같은 비견, 간목이라도 좀 있어줘야 돼요. 이러면 어쨌든 주변에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협업할 사람들이 있는 거. 그래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은, 지지에 근 하나 정도 있으면은 내가 버티는 힘이 있고 내가 집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천간의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렇게 비겁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 나와 같이 뭐 대신해 주든지 뭐 협업을 하든지 같이 평관을 재생사를 감당해 줄 사람들이 있다 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간에 비겁도 없고 지지에 임묘진도 없고 이렇게 간목일간이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상, 뭐 병화라든지 뭐 지지에 우화라든지 이렇게까지 있으면은 경금 이렇게 평관이 왔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또 식상이 얘네들을 일간을 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관의 극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식상에 설도 당하고, 이거를 극당하고 설당한 거 두 가지를 뭐냐면은 극설 교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탈진되고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도도 되게 높아요. 불안도도 높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를 달고 살죠. 그리고 중압감도 항상 느끼고, 중압감. 그래서 이렇게 식상도 왕한데 또 평관까지 있게 되면 극설교가 때문에 어, 많이 좀 힘들어요. 이럴 때는 그냥 누구 밑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누구를 이제 따라서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뭔가 큰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그래서 재생살이 일단은 나쁜 건 아닌데, 이 극설교가 되는 경우만 아니면은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살은 이럴 경우에는 딱히 나쁘지 않다. 이 극설교가만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살 됐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근이 있고 없고 그게 제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이 있을 경우에는 뭐 상관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근이 있는 경우에는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근이 있고 재생살 돼 있을 경우에는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또 재성의 뭐 왕한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의견 수렴을 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정의구현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평관을 상대하는 이제 재생살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그 호불호라든지 가치관의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미달하거나 못 미치면은 너 나가 하는 게 이제 재생살인 거죠. 그래서 뭔가 단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카리스마 있게 단죄하고 단속하는 것들이 근 있을 때 재생살인 거고, 아까 극설교가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이 없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불안이라든지 뭐 과중과로라든지 뭐 중압감 같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막덕사장 만나는 것들, 그리고 뭐 교관계에서라든지 뭐 사회생활에서 부조리한 것들이 부당한 대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저항을 못해요. 이렇게 근이 없는 상태에서 재생살이 돼 있으면은. 그래서 근 없이 재생살만 돼 있으면은 좋은 의미로는 뭐 충성을 다하다. 그래서 되게 충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 나쁘게 뭐 회사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다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휘둘리고 불합리하고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여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면은 그냥 빨리 그곳을 벗어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대를 제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뭐 회사라면 그곳을 그만두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은 주변에 친구든 뭐 누구든 도움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도움을 요청하시고 만약 안 되겠으면 일단은 그 상황이라든지 그 장소를 피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근 없는 재생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라. 그게 키포인트겠죠. 그 외에 이제 근이 있거나 아니면은 천간에 비겁이 있으면은 재생살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도 없고 비겁도 없고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재생관, 재생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재생살이 그렇게 선입견처럼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건 없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